방출세 지금 시각 8시 정각입니다. 오늘 진행은 방송인 김재동 씨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네, 김재동입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꾹 눌러달라고 우리 PD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주시고 계십니다. 들어오신 김에 그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 휴대전화 샵 0945번, 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신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요. 네, 유튜브 구독 버튼도 꾹 눌러달라고 PD님께서 두 번, 세 번 당부하시네요. 해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그 잠깐 놀러 온 집 살림살이도 걱정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 가졌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긴급 의총 열고 선대위 쇄신을 위한 정권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뜻 모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있었던 이분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윤건영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예. 아침에 뭐 밥은 좀 드셨습니까?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밥 드실 시간도 잘 없으시죠? 네. 네. 어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2년 만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매번 놀라운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조율 없이 그야말로 라이브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제도 다양한 주제들이 각본 없이 쏟아졌는데 대통령께서 막힘없이 소통하는 모습이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국민과의 대화 자체가 소위 위드 코로나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기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질문이 몇 점 정도 매기시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95점 넘겠는데요? 제가 저 같은 정치인이 점수를 매길 일은 아니고요. 지켜본 국민들께서 평가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생한 국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열났을 때 병원 진료받기 힘들었다는 이야기, 이륜차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께서 직접 대통령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진풍경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 상가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전 벽해와 같은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기자들도 미리 조율된 질문만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새롭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아주 호평을 해주셨고, 네, 야당은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윤건영 의원의 개인 생각이고요. 판단은 국민들의 네. 몫이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야당은 윤건영 의원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걸 봤는데. 네. 자화자찬에 빠진 돈키호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너무한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냥 다들 맨날 그러시대요. 양쪽은. 맞습니다. 두쪽 보고 다 너무한다 그러대요. 보는 저희들도 두 쪽 보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제대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당도 저희가 칭찬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소통하는데 그 자체를 욕하는 게 저는 정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별로 꼬투리 잡을 게 어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 잡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못마땅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자체가?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밴댕이 숲과 같이 협량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당이라도 저는 여당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게 자리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네네. 야당이지만 인정할 만하다 하는 건 뭐 있을까요?
최근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쏙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당의 모습이. 다만 네. 야당의 장점은 그런 거죠.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들을 낮출 줄 알고 전체에 복무하는 그런 전통은 야당도 꽤 훌륭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점, 대통령도 어제 이 문제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 부동산 문제 네. 아프다. 예. 아무래도 가장 많이 비난을 받고 있고 질책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말씀 그대로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노력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네. 그 마무리 발언에 이제 네. 모든 면에서 톱10의 나라가 됐으니 자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전 정권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었던 모든 정권과 국민들이 이루어낸 성과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자화자찬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까봐 또 뭐 역시 신경이 또 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부심을 가져달라. 네. 네, 그냥 대통령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별 수행으로 유럽 순방을 가봤는데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역대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념이나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이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과를 폄훼하거나 깎아내리지 말라는 그런 당부이고 그런 좀 자부심을 갖자. 그럴 때만이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스스로의 업적을 폄훼하고 낮게 평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비유를 좀 들자면 모두가 남 놓고 기억자라고 할 때 왜 남만 가지고 왔냐, 호미는 없냐라고 비판하는 이게 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치가 바뀌어서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 모두가 이뤄낸 성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여러 가지 또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민주당 선대위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의총했다는데 원래 긴급은 또 긴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의총 분위기 어땠고 선대위 혁신 방안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정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던데요.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전해주시죠. 사실 일요일에 의원총회가 소집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소집된 의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총 분위기는 딱 두 가지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찰과 결의. 이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하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자라는 결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원팀 선대위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드림팀으로 가서 궤도난마와 같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헤쳐나가자 그런 의견을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선대위가 좀 규모가 크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안쪽 바깥쪽에서 다 나왔고 그래서 조금 이제 얇아진 선대위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중진들도 사퇴하고 현역 의원들도 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후보에게 위임한 만큼 선대위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재명 후보가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변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혁신을 저는 만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민주당 이야기만 계속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이야기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예. 국민의힘 선대위를 이른바 삼김 체제라고 네이밍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정말 오래되신 분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속칭 옛말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제대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의도 시계를 좀 과거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야, 중간중간에 네. 진짜 뭐 화살 날리시는 거 잊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그게 제 방송 출연의 이유지 않겠습니까? 네. 오죽하면 홍준표 의원이 자탕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네. 저는 삼김체제라는 네이밍 자체가 이게 좀 과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이쪽에 얘기하면 또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 더 아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저쪽에 나오면 또 저쪽에 아픈 얘기 할 테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네. 지금 여쭤볼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 원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근데, 그건 모르는 얘기지만 이해찬, 양정철 이 두 사람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치면 이 두 사람도 옛날 사람 아닙니까? 이해찬, 양정철 두 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어려운 국민을 슬기롭게 해체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 두 분들이 실제 나오실지 등판하실지는 제가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묘수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뭐 삼김과 양이의 대결 이렇게 되겠네요. 네. 예. 돌아가신 삼김이 너무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 진짜 가지. 삼김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대위 개편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또 저쪽 야당의 선대위 문제도 얘기하셨고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단순히 선대위 문제로 볼 거냐? 이게 대선인데 이재명 후보 개인의 위험도에서 기인하는 문제 아니냐? 후보 본인의 문제라는 시각들, 이야기들 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개인 리스크야말로 윤석열 후보에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없이 오직 반문 정세에만 기대어서 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비판에 네거티브 위에 대안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심지어 본인 부인 장모가 연루되어서 이른바 본부장 비리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사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해명과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염치 그 자체가 없다고 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셔도 저쪽에 화살 나는 건 잊지 않으시군요.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 관해서 계속해서 종로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종석 전 실장의 의중을 알 수가 없고요. 거론하기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후보와 종로 국회의원 선거를 일종의 러닝메이트처럼 생각을 하시고 말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시던데요. 저는 말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어낸 과도한 의미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선은 대선일 뿐이고요. 그게 비유를 할 바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